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4일 압박새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명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듣고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다 쉽게 풀린다. 나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성공임을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도전을 즐기고 과정도 즐긴다. 나에게 온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의 세상은 언제나 안전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는 내 꿈을 이루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 나는 사랑이 가득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의 몸은 자는 동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부와 풍요를 끌어당긴다. 내가 돈을 쓸 때마다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 나의 자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고 잘 베푸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나는 잘 될 운명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쉽게 풀린다. 나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성공임을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도전을 즐기고 과정도 즐긴다. 나에게 온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의 세상은 언제나 안전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는 내 꿈을 이루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 나는 사랑이 가득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의 몸은 자는 동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부와 풍요를 끌어당긴다. 내가 돈을 쓸 때마다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 나의 자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고 잘 베푸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나는 잘 될 운명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각자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40분까지 책 읽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를 읽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 나는 나라는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상가다. 내 생각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따라온다. 음, 뭐, 내 생각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많이 되쉽게 하는 글이었고요. 내 생각에 무엇을 갖고 있나, 무엇을 넣을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여기 어떤 카우아이 섬의 96세 비범한 노인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노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96세 나이가 무색하게 활력 넘치는 그의 뺨은 혈색 좋게 빛났고 두 눈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이 역력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하와이어 등 여러 언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의 지혜, 재치, 농담, 좋은 기운은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 비범한 노인, 이분의 이 모습을 상상하니까 조금 감동이 있었어요. 굉장히 닮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멋있다. 나도 저렇게 풍요로운 건강미가 있는 그런 노인으로 어, 늙어갈 수 있을까? 아니, 어쩜 익어갈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조금 열정과 조금 가슴 속에서 좀 뜨거운 느낌이 오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다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분이 즐겁게 사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어, 뭐, 집도 여행자가 선물로 주고 갔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섬과 산, 강, 동물, 주민들, 무지개까지도 정말 사랑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운 게 있어도 이렇게 그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 이런 것이 없다면은 무용지물 같고요. 자신과 타인의 삶에서 또 풍요롭게 하는 내면의 무한한 불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갖고 살았구나. 나에게도 좀 더 이렇게 친구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족들 또는 소소한 이 여러 많은 책들 또 함께 새벽에 함께 미라클에 참여하는 우리 켄두님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렇게 어, 좋은 친구들과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진심으로 좀 더 풍요롭게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오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따라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되겠죠.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겁니다. 근데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노력을 하겠죠. 어제의 불가능이 오늘의 불가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불가능이 내일의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목표를 정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뭐 불가능한 걸 왜 하라 그래?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박스에 8명, 저를 빼면 7명이죠. 이 나왔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의한 거의 너무 오랜만에 이런 베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 지금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가능으로 만들었을 때 그 쾌감, 그 성취감을 느껴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주면 저는 다이어트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페널티를 안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수면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2주에 10kg 뺄 때 한 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하루였나? 3시에 일어날 때 그때도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제가 그날은 빡세 시리즈 양해를 구하고 3시에 일어났다가 9시까지 자본 적이 있습니다. 6시간 잤죠. 그때 1kg 정도가 떨어졌어요. 6시간을 더 잤을 뿐인데. 그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저는 지금 페널티를 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리하지 않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그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이뤄내는 성취이고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랄까 다이어트 하면서 또 유튜브에 올리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널티를 안고 하지만 그러니까 안 돼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해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느끼고 깨닫고 변화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자고 싶죠. 정말 피곤해요. 지금 운동 시간을 거의 4시간 정도 가까이 올리고 5시간 가까이 올렸는데 피곤하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더 자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 느낄 수 없는 피로감들을 느낍니다. 눈이 안 떠져요, 정말. 3시에 알람이 울면 몸이 반응을 해서 일어나긴 하는데 정말 눈이 안 떠져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자리에 오면 눈이 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몇 분 동안은. 그래서 힘들다. 오늘은 빠지고 싶다. 줄리 씨한테 얘기하고 부탁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진심으로. 그럼에도 매일매일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싸우기 좋은 100% 환경에 컨디션이 제공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스포츠 팀으로 치자면 홈에서 경기하면 편하겠죠. 익숙한 환경들, 응원해주는 팬들. 근데 원정을 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비난하는 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력을 이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실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힘들었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일이 많아서 바빴어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미라클 모닝에 있어서 역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핑계, 합리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나가는 건 힘들죠. 하지만 이겨나갔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결과치는 더 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임계점에 여러 번 부딪혀서 그 임계점을 계속 뚫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계점을 몇 번 뚫어보면 '아 이건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임계점에 왔을 때 계속 그만두면 사실 거기서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임계점이 여기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뛰어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매일매일 내 자신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주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압박스는 여기까지고요. 덜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덜박스는 여러분의 성공, 건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시고요. 꼭 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 쓸 게 없다.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적어 보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써 보십시오.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상 틀어 드리도록 할게요.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40분까지 책 읽도록 할게요.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 독서 천재가 된 홍대를 읽고 있었고요. 오늘 가장 와닿았던 문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일이었다. 이 문장이 가장 와닿았거든요. 그동안은 제 실력을 키우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내 실력을 키우고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 노력은 그냥 쪼금의 노력이었던 거죠. 그 이상의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노력. 그래서 어 지금도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비교가 질병이라는 말을 얼마 전에 누군가 해 주셨는데 알긴 알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일을 계속해야 됐고 노력은 계속해야 되고 근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알약 하나 먹으면 살 빠지는 것처럼 노력 없이 딱 성과가 딱 뻥튀기처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실력을 쌓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 압박을 참석을 해야 실력이 쌓여질 테니까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타인과 비교하면 잘하는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거만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내 자신과 오늘의 내 자신만 비교하면 되고 '나는 어제보다 오늘 잘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고 있는가?'만 확인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교하지 않고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사장이고 대표고 뭐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보다 더 아는 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이 있어서 제가 뭐 디자인 기획은 하지만 영상 기획은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니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사실 유튜브를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마음과 제가 원하는 바를 담을 수 있는 기획자,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주니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채널을 계속 늘릴 겁니다. 지금 3 개인데 6 개, 10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니님과 즐겁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도 열등감에 시달렸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뒤늦게 시작하니까 부동산 투자자들 다 돈도 많고 다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되게 많이 열등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했다. 5 년, 10년 더 한 사람과 이제 시작한 사람이 재산 지식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렵고 안 하는 일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를 찾겠죠. 왜냐? 베테랑 10년 차들이 예를 들면 기차 예매하는 거 하고 싶을까요? 임장 리스트, 부동산 연락해서 리스트업 하는 걸 하려고 할까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환영받았습니다. 왜냐? 힘들고 하기 싫은 것들부터 제가 먼저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하기 싫은 일부터 제가 하겠다." 라고 했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은 없지만 어디서든
반영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누가 날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자고 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뭔 걸 잘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해 달라고 해요. 아무런 것도 없이 해 달라고 하는 사람과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하기 싫거나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해결해 주면서 알려 달라고 합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접근하라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접근을 하고 해 보면 다르겠죠.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너 SNS 한번 해 볼래?" "아 저 못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그래요 사실. 90% 이상의 직원이 "뭐 해 볼래?" "저 못하는데요. 바쁜데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이게 필요한 것 같다.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또는 오너 입장에서 그게 과연 거슬릴까요? 이쁜 직원이 되겠죠. 그러면 성과를 인정받는 직원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회사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주는 일을 다 받았습니다. 토시 하나, 핑계 하나, 불만 하나 제시하지 않고 "해 볼래? 네 알겠습니다. 해 볼래? 네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팀의 업무가 아니라 거의 회사의 모든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거겠죠. 저는 그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래서 당연히 팀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역시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관리는 팀의 영향력이겠죠. 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팀원들이 "팀장님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왜 받아오셨어?"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인 기업이 또 있을 것이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부 다 잘하라가 아니라 직원에게 위임과 분배를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직원 관리,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오너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선님도 팀장이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 간의 관계도 좋겠죠.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경력이 몇인데." 라고 말하면 직원들이 마음으로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솔선수범하고 먼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발전한 모습들을 보이면 '원선님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자 나이가 들어서 꼰대. 꼰대가 되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더라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의 리더의 모습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진우님을 예를 들자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모습들, 독서하는 모습들,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핸드폰 하는 모습이 아니라 SNS를 알아보든가 강의를 듣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직원들이 남는 시간에 놀기만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거 한번 해 보자. 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씩 시킨다라면 서로 선순환 구조로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과 비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 태어난 시기, 생김새, 능력치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건데요?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비교할 시간조차도 내 자신의 발전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한 사람도 내 자신이지만 결국 내가 이겨야 될 상대 역시도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원 님. 안녕하세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를 읽고 있고요. 오늘 읽는 건, 나누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공적인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그 목표를 잊지 마세요. 독서 목표는 독서 과정의 풍성과 같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냥 바뀌고 싶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읽고 느낀 거를 실행하는 데 조금 게을렀거든요.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독서를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그냥 계속 읽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독서에 대한 중요성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뭐 얘기를 드린다라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경험들을 다 할 수 없는데 책 속의 저자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아주 큰 경험이겠죠. 뭐 15,000원, 20,000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보다 큰 값진 공부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케팅이 필요하니까 마케팅 도서만 할 거야. 뭐 당연히 성장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폭발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얘기하지만 모든 학문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마케팅과 심리학도 연결돼 있고 마케팅과 경제학도 연결돼 있고 경제학과 심리학도 연결돼 있고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PPT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과 기획은 하나다."라고 했더니 바로 수강생이 "다른데요?"라고 얘기하길래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넘어갔습니다. 왜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됐을 때 굳이 그걸 따지고 할 시간 전 아까워요. 저는 저만의 것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왼손 오른손 같이 쓰는 게 잔해 운을 쓰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코치가 저한테 그렇습니다. "켄더님 아니거든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 논박을 따지는 것도 웃기고 예를 들면 수면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 시간 자는 게 좋다. 6 시간 자는 게 좋다. 4 시간 반, 3 시간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믿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8 시간 자야 된다. 8 시간 이하로 자면 수명이 줄어든다." 이상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그냥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오래 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 좀 덜 주무시고 나중에 많이 주무십시오. 그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유해지고 잠도 많이 자고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아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치시거나 또는 빡세 중간이라도 한번 10번씩 정도 거울을 보면서 외치십시오. 처음에는 우스울 겁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겁니다.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이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으니깐요. 자 오늘의 덜 빡센 여기까지고요. 안빡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빡세는 독서를 하셔도 좋고요. 100번 쓰기를 하셔도 좋고요. 걷기를 하셔도 좋고요. 뮤지컬을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틀어 드릴 테니까 명상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도 같이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드려 본다면 어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식과 다르게 시도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바쁘게 살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했던 방식대로 지금 일하는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제 아끼는 동생이 힘들어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느냐.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을 박차고 저한테 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니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에게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도박, 인생을 건다. 도전, 뭐 도전 아니죠. 이런 류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에게 내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네가 회사에서 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자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캔들랜드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일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직원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부자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속 해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심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퇴직할 때까지 다녀야지. 나이가 좀 차면 나는 젖은 낙엽이야. 쓸어도 쓸리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자기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자기개발을 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한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십시오.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걸을 때 이북을 들었습니다. 왜냐? 걸을 때 안 하면 이북이라도 안 되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걸을 때 이북을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한테 걷기를 주,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아이디어입니다. 생각의 확장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의 확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100번 쓰기, 1000번 말하기를 합니다. 걸을 때 1000번 말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뱉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북 듣는 것은 오늘부터 중단하시면 됩니다. 단 걸을 때예요. 걸을 때 생각의 확장,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걸을 때 이북을 들으면 방해가 돼요, 오히려. 생각이 계속 나는데 이북 소리 때문에 그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추천드린다면 걸을 때는 절대 이북을 듣지 말고 100번 쓰기 1000번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걸을 때 1000번 말하기를 하십시오. 그럼 효과가 더 좋겠죠. 1000번 내뱉으면서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것을 흘려버리지 말고 꼭 적어 놓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 걸으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카카오톡에서 음성 녹음을 하던가 적어 놓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생각한 게 나중에 생각날 것 같죠? 아니에요. 휘발되면 돈이 날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가 날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지 않고 부자들이 하고 있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100번 쓰기, 1000번 말하기가 그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로 뺄 필요도 없습니다. 만보 걷기 하시는 분은 만보 걸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 얘기하는데 걸을 때 다른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낭비가 아니겠죠. 걷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가 아닌데 어, 일정 레벨에 오르기 전까지는 걷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걷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걸을 때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와 매출 올리기 위한 방법들이 되게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테니까요. 끊임없이 책을 읽으시고 걸으십시오. 삶의 방향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자, 걸을 때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갈 목적지를 정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습니다. 떠밀어서 일로 가라 저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걷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족적, 내 호흡으로 내 목적지를 온전히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걷기는 매일 만보씩 해보십시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3시간 동안 느끼고 깨달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원섭님, 한호님에게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침에 나갈 일이 있다. 물론 준비 다 하고 앞박스, 덜박스, 안박스를 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라클 모닝만
수천 명과 함께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5시에 나가야 돼서 먼저 나가볼게요. 라고 하지 먼저 일어나서 씻고 앞박스를 준비하거나 덜박스를 준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공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도 두 분이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성님 아침에 출근할 때 저라면 일찍 씻고 준비해서 버스를 더 빨리 탈 것 같습니다. 왜냐? 새벽은 더 빨리 도착하니까 시간 활용해서 훨씬 더 이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 도착해서 원성님이 앞박스, 덜박스를 안박스를 한다. 앞박스까지는 힘들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볼때 더 호강 효과가 나겠죠. 오, 정말 열심히 한다.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매출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후배들이 따라가고 싶은 모습이 될 겁니다. 저는 원섭님이 지금 상황에서 매출을 더 올리는 방향 중에 코칭, 컨설팅 또는 세미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미나에 있어서 후배 트레이너들을 육성할 때 그들이 그냥 트레이너 일만 잘한다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자기계발, 독서가 함께 된다면 성장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 모습을 원성님이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다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외부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